음악 시간입니다. 교과서 70쪽과 71쪽 펴봅시다.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서양의 관악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관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은 복습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는 다 복습할수록 우리의 장기 기억력 속에 들어올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관악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0쪽과 71쪽 모두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관악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악기와 서양 관악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관악기의 특징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서양 관악기 배웠었죠. 우리나라 관악기를 더욱더 이번에 배워보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양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70쪽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관악기의 예시가 두 가지 드러난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어떤 사진 같나요?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불었던 리코더. 왼쪽은 리코더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단소 사진입니다. 아직 소리가 안 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했던 이 두 악기 또한 관악기입니다. 자, 이처럼 관 안에 숨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바로 관악기라고 합니다. 다시 관 안에 숨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 그럼 관악기가 소리를 내는 원리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악기의 소리가 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관악기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관악기란 금속, 나무, 배 등의 관을 입으로 불어서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악기의 뜻으로 관악기의 원리를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빈병이나 빨대 등 긴 관을 불었을 때 소리가 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나요? 영상을 보면서 관악기의 소리 나는 원리를 체험해 봅시다. 두 가지를 생각하며 영상을 봐주세요. 첫째, 빈 물체 안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인니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 물체에 있는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열며 공기를 불어보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왜 달라질까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영상을 통해 관악기의 소리 나는 원리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다양한 빈병의 소리를 연주로 들어봅시다.
엄청난 다양한 영상들이 관악기를 창의적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영상을 보니까 관악기의 원리가 무엇인지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빈병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는 공기가 악기 몸통을 올리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물체에 있는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열며 공기를 불어보면 음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멍을 열수록 관의 길이가 짧아져 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영상을 통해 알아본 점을 정리해 볼까요? 관악기의 소리를 내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속으로 숨을 불어 넣어주면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원리입니다. 관이 길면 공기의 진동이 길어 낮은 소리를 내며 관이 짧으면 공기의 진동이 짧아져 높은 소리를 내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관악기를 구분하는 기준과 그 종류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악기 중 관악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단소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관악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차례로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악기는 금, 석, 사, 죽, 포, 토, 혀, 목의 8가지 재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나무로 만든 우리나라 관악기는 세로로 부는 단소와 피리, 유일하게 흑단으로 만든 태평소가 있습니다. 가로로 부는 악기로 소금과 대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무 외에도 우리나라 관악기는 자연에서 찾은 재료로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쇠로 만든 나발과 큰 소라 껍데기로 만든 나각이 있으며 박에 나무를 꽂아 만든 생황과 흙으로 빚어 만든 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관악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음색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서양 악기 또한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나눴었죠. 플룻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들었었고, 트럼펫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만들었었고요. 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관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진 걸 보면 더 음악적인 아이디어, 창의력이 더 뛰어났던 우리 선조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관악기가 각각의 음색,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소는 대나무로 만든 것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악기입니다. 맑고 높은 소리와 자잘하게 꾸미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피리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 중 가장 작은 악기로 다른 악기들과 같이 연주할 때는 중심이 되어 음악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악기에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들어봅니다. 대금은 대나무 악기 중 가장 큰 악기로 음 높이를 조절하기 쉬워 독주뿐만 아니라 중주나 합주에도 많이 상용됩니다. 천공으로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대금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소금은 가장 높고 맑은 소리가 나며 화려한 꾸밈음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는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굵기가 가늘어지는 소금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태평소는 금관 악기처럼 소리를 멀리 품을 수 있는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나무, 즉 흑단으로 만들어져 가장 큰 소리를 내어 군대의 행진 음악으로 연주됩니다. 이름처럼 세상이 두루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태평소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나각은 그저 큰 소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소라 껍데기를 갈아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악기로 만들었습니다. 궁중의 제사에 사용된 장엄한 소리의 나각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서양 악기 나팔과 같은 모양의 우리나라 국악기를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은 리코더처럼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서 음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술의 진동으로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나 동물 뼈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 악기, 씩씩하고 우렁찬 소리를 내어 행진에 많이 사용되는 나발의 소리를 함께 들어봅시다. 생황은 박으로 만든 악기로 17개의 대나무 관을 꽂아서 부는 악기입니다. 국악기 중 유일하게 여러 음이 화음을 이루어 연주하는 생황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부는 흙을 빚어 만든 악기로 오카리나와 비슷한 원리를 가집니다. 소리가 깊고 그윽하며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관악기가 정말 다양하고 또 각 악기별로 특징을 잘 알 수 있었지요. 여러분은 어떤 악기의 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들렸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황의 소리가 아름다웠어요.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화음이 드러나니까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태평소같이 씩씩한 소리가 선생님이 힘이 없을 때 들으면 오히려 힘이 나게 도와주겠구나, 뭔가 서양 악기의 트럼펫과 비슷한 느낌을 났던 것 같아요. 또 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뭔가 명상하면서 듣기에 너무 좋은 악기다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도 처음 접하게 되었던 악기인데 너무나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는 이 관악기로 연주하는 다양한 음악을 직접 들어보면서 이런 악기들이 어떻게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악기를 만든 재료에 따라 구분해보고 각각의 음색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악기 관현악의 합주 수제천을 감상해봅시다.
우리 이 영상 시작할 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음악 국악의 관현악이라 했어요. 관현악이라는 것은 이 관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관악기, 우리의 숨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하고요. 현은 이렇게 현자를 써서 이런 줄을 이용해서 내는 악기들을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관현악이 같이 쓰였다는 것은 관을 이용한 악기도 있고 이렇게 현을 이용한 악기도 같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관현악은 바로 이렇게 우리 아까 옆으로 부는 두 가지 악기 뭐가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그래요. 소금과 대금 같은 것들은 이렇게 옆으로 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악기를 한번 또 볼게요. 이처럼 아까 이렇게 소금과 대금을 옆으로 불었다면 지금 이분들은 앞으로 불고 있는 걸 보이죠? 아까 소리가 기억나는 학생은 기억날 텐데 이 작은 악기가 높은 음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악기는 바로 피리. 우리가 보통 그냥 이런 관악기들을 보통 피리라고도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국악기에서 피리는 이렇게 작은데 가장 높은 음을 내고 메인 멜로디 중심 두드러지게 뛰어나는 소리는 아마 피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수제차는 바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왕을 향해서 천년만년 사세요 이렇게 기렸던 노래인데요. 이 당시에는 왕만 이 노래를 임금님만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도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이 음악 문화유산을 널리 보존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다른 국악 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대취타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관악기 중에서 무엇이 쓰이는지 함께 유심히 봐봅시다. 연금이라 대취타 하랍진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볼 건데요. 와, 이 악기 되게 멋있죠? 우리 아까 이 악기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는 우리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소라같이 생긴 건 무엇입니까? 맞아요. 나각이죠. 우리 아까 대취타에서 또 발견했던 관악기가 있을까요? 우선 이 대취타는 언제 불려졌냐면요. 이 대는 두들기다 해 되고요. 취는 불다의 취예요. 그래서
북 같은 두들기는 악기와 취, 부는 악기들이 쓰였는데요. 이는 군대에서 불렀던 악기인데 왕이 행차하거나 행진할 때 군악대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나각은 아까 발견했는데 혹시 대취타에서 어떤 악기 발견했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나발과 태평소입니다. 여러분이 못 찾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악기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태평소입니다. 그러면 나각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이렇게 기다란 악기가 나각이었습니다. 와, 우리 이렇게 다양한 국악기를 우리나라에도 있구나라는 걸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관악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난 서양의 관악기와 함께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관악기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음악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